그 4월 4일 날 국방부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 북은 이제 이미 4가지 종류의 무인기가 있어요. 방연이라든가 지금 이제 아까 그 우리 총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굉장히 크고 성능도 좋죠. 그게 무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무기가 있는데도 그걸 안 보내고 왜 저렇게 어렵게 했을까? 이상하죠? 그래서 RC 모델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의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냐면 정부에서 엔진을 개조해가지고 가솔린 엔진으로 만들면 비행 거리도 늘어가서 200km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km 절대 못 합니다.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엔진 헬리콥터 갖고, 북한에서 삼척까지 날아왔다는 거, 뭐, 이 정도까지 날아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날아다니는 소리가 생각보다 커요. 투사이클은 좀 큰데, 포사이클은 소리가 더 커요. 네네네. 그리고 공기가 희박함으로 날리를 못해요. 저기 연소가 안 되니까요? 그렇죠. 불안전 연소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고, 크기가 생긴 것도 말이 안 되게 생겼는데. 왜 생긴 거 가지고 그래? 가장 말이 안 되는 게 전자장비를 달았는데 엔진 기체를 날리는 건 진동이 무지 심하잖아요. 네네네. 사진을 찍어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대요. 그렇게 잘. 무게도 무게고요. 그렇게 날아올 수가 없대요. 그렇게 무거우면은. 사진을 찍는다고 그래도 불이라고 그래요. 전송하는 시스템 자체도. 일본의 OS 엔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 제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튜닝을 안 한 거예요. 일반 마우라예요. 깡총 마우라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절대 연비가 잘 나올 수가 없고. 그래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효율이 100%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걸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가진 의문은 이걸로 날 수가 없다. 그렇게 장기간 날 수가 없다. 국방부에서 개조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개조했으면 당연히 마우라도 같이 개조해야지. 엔진은 개조하고 마우라는 20달 설치해서 연비가 안 나온다는 거지. 이게 뭔 개조냐고.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제 식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아까 이제 그 중국집 배달부 얘기를 하셨잖아요. 막 스쿠터. 스쿠터. 그거를 타고서 벤츠같이 한 200km를 1시간, 2시간 계속 갔다. 이런 이제 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재미없었구나. 굉장히 합리적이었어요. 그거보다 더 심하죠. 왜냐면 이거는 30cc짜리니까요. 그렇죠. 네. 30cc짜리 가지고 아우토반에서 시속 200km로 막 달렸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해하자면.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조심스럽게 이분이 말을 한 겁니다. 나름. 그럼 이걸 직접 이런 걸 많이 다뤄서 날려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이런 거는 장난감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 경력이 20년 이상 된 분, 오래됐죠? 그분을 지금부터 전화 연결하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호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평소에 KFC를 보십니까? 예, 가끔 봅니다. 가끔 보신다고요? 예. 4번밖에 안 했어요. 내관한 것도 알고 있고요. 네, 잘하셨고요. 자, 네네. RC 경력이 몇 년 되십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30년 되겠네요. 30년. 그럼 첫 번째로 궁금한 게요. 네네. 그 엔진을 달고 280km를 왕복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합니까? 일단은 가솔린 엔진이라고 그러면 가능성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달려있는 거는 투사이클 클럽 엔진이거든요. 이런 비행기는 저희가 필드에서 비행을 할 때 보통 런타임 한 10분 정도 잡거든요. 10분. 10분이라는 게 180 같으면 500cc 정도가 10분 안에 거의 그냥 끝난다고요, 사실은. 500cc 연료가. 네네, 한 10분 정도 내외에서 거의 끝나는데, 그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과하게 비행을 할 때는 런타임이 좀 짧아질 거고, 좀 여유있게 비행을 하는 거, 좀 연하게 비행을 할 때는 런타임이 좀 길어지겠죠. 길어야 10분이라고요. 지금 보도된 바로는 그 엔진을 개조하면 200km까지 날 수 있다. 미친 짓이죠. 왜냐면, 왜 미친 짓입니까?
일단은 뭐 삼각점을 표현해주는 자석도 달아야 되고 이그니션도 달아야 되고 또 프로그도 바꿔야 되고 또 연료도 슈페리어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요? 개소리로 비용 들어가고 이런 걸 따져보면 그냥 엔진을 교체하는 게 맞죠. 지금 현재 RC 모터 중에 엔진 네. 중에 280km를 왕복하는 게 있나요? 연료만 안 떨어지게 고쳐하면 지구도 한 바퀴 돌 거예요. 그렇죠. 연료를 안 떨어지게 하면. 그러면 네네. 네. 280km로 가려고 그러면 연료를 몇 킬로를 실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280kg 같으면 저도 계산을 좀 해봐야겠는데 5kg 정도의 연료를 싣고 뭐 이동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5kg 정도의 연료가 실으면 비행기 그런 비행기는 뜨질 않아요. 일단 5km를 실으면 뜨지 않는다. 네, 절대로 안 뜹니다. 그러면 실제 5km를 거기다 담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 거리를 가긴 갑니까? 안 뜬다니까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연료 탱크에서 그 엔진하고 연결된 부분에 파이프가 3개가 있어요. 파이프 하나는 연료가 엔진에 들어가게끔 해주는 파이프가 있고 슈라인. 그 다음에 하나는 연료를 넣거나 빼는 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연료가 들어가려면 공기가 들어가야 되죠. 마우라 백프레셔가 들어와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연료 공급이 원활하다고요. 근데 그 라인이 엔진 쪽에서는 빠져 있는데 그럼 연료 통이라도 연결이 돼 있어야죠. 누가 고의적으로 빼지 않는 한은. 일부러 그 연결고리를 빼지 않는 한 지금 상태는 사실은 프로펠러가 돌아가지도 않는 겁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안 돌아가죠. 돌아가더라도 금방 꺼집니다. 돌아가더라도 판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프로펠러가 나무로 되어 있는 타입이죠. 나무, 예. 네, 저런 거는 우리가 비행하다가 살짝만 그 벌레 같은 거 초콜릿 하나만 건드려도 그냥 바로 깨지거든요. 근데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서 안 부러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한쪽 같은 경우는 이제 성립이 안 되죠.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는데 나뭇가지 사이를 다 피해서 정확히 안 되잖아요. 한 가지는요. 네, 뭐가 그렇게 많으세요, 그렇죠? 한 3시간 정도의 비행을 했다면 네? 이 두 사이클 같은 경우 연료 효율이 한 50%밖에 안 돼요. 연료 효율이. 그럼 거의 다 바깥으로 내뱉어버린다고요. 그렇죠. 카본으로. 그게 이제 기체에 다 묻어야 되는데 그을름이.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윤활유 타고 나오는 윤활유. 네. 그게 묻어 있어야 돼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동체에는. 혹시 국방부가 닦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진짜 어설픈 그런 장난이라면 그건 가정입니다. 어설픈 많이 장난이라면 오셨네. 예, 어설픈 장난이라면 제가 뭘 생각하냐면 그 페인트가 외부에 칠해져 있죠. 하늘색하고 하얀색으로. 그게 전문가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라카나 신발을 뿌렸다면 그건 연료 그 폐연료에 녹습니다. 보통 일반에서 구할 수 있는 락카칠을 했다면 녹죠, 그렇죠. 그러면 기체에 도포되어 있는 칠이 다 벗겨졌을 것이다. 그렇죠. 안 벗겨졌는 걸 보니 근데 지금 현재 안 벗겨졌는데 안 날려서 안 벗겨진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정확히 항공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마무리 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금 정확히 몰라요. 근데 만약 급조된 거라면 상황이 좀 달라지겠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생겼으면 날 수는 있습니까? 날 수는 있죠. 이해는 된다고 봐요. 날 수는 있는 걸로. 네, 날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자재가 잘 갖춰져 있다면 쓰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봐요. 이 비행기에 달린 엔진은 아주 고기능 엔진입니까? 네, 평범한 엔진이죠. 그냥 RC인들이 누구나 쓸 수 있을 정도의 좀 큰 사이즈. 실제로 고급 엔진들은 풋사이클 엔진 정도가 돼야 고급 엔진이고요. 풋사이클 엔진들은 예전에 많이 썼고 요즘은 그렇게 쓰지는 않는 편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걸 장난감이라고 부르는데 장난감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위험한 장난감이죠. 그래서 본인의 추론으로는
네. 발표한 대로의 무게를 싣고 이런 비행기에 그런 엔진을 달고 했다면 날지 못한다 이거잖아요. 못 날죠? 절대로 못 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두 전문가에게 얘기를 들어본 거예요. 하나는 이런 RC 모델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중소기업의 담당자. 또 하나는 이런 모델을 30여 년간 사서 날려본 사람. 이 두 분의 공통점인 견해는 이거 못 나는 거 아니냐? 혹은 그 거리는 못 간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일본의 이 회사에 아예 물어보든지 또 다른 전문가도 연결해 보겠어요. 또 다른 견해를 가진 전문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연결한 분들의 견해는 이거 안 된다. 이게 종합적인 얘기예요. 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이분들은 이제 RC 전문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북에서 혹시나 이 RC를 더욱 군사기술을 발전시켜서 새로운 걸 만들었다면 가능성은 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게 뜰 수 있는 가능성. 첫 번째, 인공지능. 비행기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 재밌으려고 준비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두고 보겠어요. 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낙하산 달고도 나뭇가지를 피해서 내려오는 거.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중급유 가능성. 아까 기름만 채우면 지구 한 바퀴도 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5km를 못 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조금 담고 조금 싣고 하나가 따라오면서 그 하나는 그러면 또 다른 데서 공중급유. 그렇죠. 포인트마다 이제 서 있는 거죠, 죽여서. 굉장히 훌륭한 기술이고요. 세 번째, 특수 페인트. 그름이 묻어도 스스로 깨끗해지는. 자동 세척 기능. 그리고 자동 세척 기능이 있는. 그리고 열에도 굉장히 강한. 그 세 가지 조건에 가능합니다. 저는 그 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무인기 있죠. 무인기 2002년도에 실전 배치한 송골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게가 215kg이에요. 그 정도 돼야 무인기죠. 네, 이거 장난감이라니까 계속. 그러니까 말하는 이 장난감보다 14배보다 더 무거워요. 근데 이 그 작전 반경이 80km예요. 80km. 그러니까 80km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것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 215kg이나 되는 우리의 과학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만든 우리의 무인기. 그것이 갔다가 올 수 있는 길이가 80km? 그러니까 이제 다 그걸 하면 160km밖에 못 날아요. 이게. 근데 그 조그만 엔진을 가지고 280km 인터넷에서 사서 20만 원짜리 엔진 달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북도 사실은 송골매급에는 못 미치겠지만, 북도 무게 나가는 무인기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는 남쪽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스스로 혼란을 만들게 하기 위해 심리적 불안증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